자,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짓다 보니까 돈도 대규모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양할 때 돈 받을 때 보면 말이죠. 이게 잔금 받을 때 가면은 이게 뭉탱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각이 없죠. 돈에 대한 감각. 그래서 건설에서는 보통 이제 1회 단위 그게 100만 원 단위죠. 이 일이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1원부터 시작하지만. 그래서 역시 이제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자금이 필요할 거죠. 그래서 747페이지에 주택 자금입니다. 거기다 형광펜을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자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자금이 나오는데 요거를 과연 그 내용의 어떤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자, 747페이지. 자, 빨간 펜으로 국민주택기금 첫 번째고요. 다음 페이지 국민주택 채권,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국민주택기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운영관리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62조, 법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가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커미션 받고 해주는 거예요. 대행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자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라는 걸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돈지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이니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재원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십시다. 재원이 보니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이죠. 혹시나 정부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등록사업자 X라고 써주세요. 등록사업자 X예요. 등록사업자의 출연금 예탁금 아니에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이죠. 국민주택 채권에다 검정펜. 국민주택, 그죠? 채권이에요. 채권. 절대 주택상환사채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X. 그 다음에 6호에 보니까 복권수익금도 있네요. 복권.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로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자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창을 줄 만한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로또 딱 보면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이렇게 외칩니다. 로또 판매하시는 분이. 아유, 젊은이가 안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7호에 입주자 저축 자금 중에서 말이죠. 입주자 저축 자금이 748페이지에 나오죠. 입주자 저축 3번 맨 밑에 파란펜 밑줄을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정펜 청약저축, 청약기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청약저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아니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검정펜 밑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적으로 그 60조, 법 60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고요. 돈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할 때는, 그죠? 차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거. 운용 제한, 다음 아닌 것은 운영할 수 없다. 맞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국민주택 채권 대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요거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국민주택 채권은 보니까 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요건 이제 채권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채권이니까 빚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은 아니에요. 국장은 발행 요청자입니다. 발행자가 아니에요. 국장은 발행 요청자지 발행권자는 아니에요. 발행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에 반해서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 등록사업자, 우리 건설회사들은 말하죠. 자, 그래서 주택상환사, 주택으로 상환해주겠다는 건물로 주택으로 상환해주겠다는 거. 국민주택채권은 뭐예요? 돈으로 나중에 상환해주겠죠. 자, 발행 목적 나와 있고, 발행 조건이 또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보증이 필요해요. 등록사업자는 뭐 해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 승인만 있으면 되는데 등록사업자는 믿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금융 보증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발행 조건 있죠. 발행 조건 거기다 칸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발행 기간이라고 써놓읍시다. 국민주택 채권 말이죠. 발행 기간이 1년 단위예요.
그리고 발행일이 매출한 달의 말일입니다. 초일이 아니라 말일. 그래서 이게 시행령 9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그 칸에다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1종 채권, 2종 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91조 3항의 내용이죠. 그 다음 상환기간이 1종은 5년, 2종은 20년이죠. 초과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1종 우리가 많이 사는 거죠, 그죠? 아파트 등기할 때 말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할인해서 팔아버리죠.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중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 상환사자는 김영증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을 누구한테 주택을 상환해 주는 거 이 김영증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3년 초과 금지입니다. 그죠? 보통 아파트 짓는데 한 2년 정도면 충분하죠. 2년 그죠? 그러니까 늦어도 3년. 그러니까 3년 초과 금지예요. 그 안에 집 지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돌려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도 상환 가능 여부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 원래 적용되는데 그 외 주택법 외의 적용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자, 국민주택 채권은 국채법, 그렇죠? 국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국채법. 주택 상환 사채는 상법이 적용돼요. 사채 사실, 그렇죠? 사채 발행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4번에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가 있네요. 검정펜. 누가 운영합니까? 지방자치단체다. 검정펜. 국장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우리가 주택 건설, 공급, 관리까지 봤죠. 자금도 받고. 이제 거래하겠죠. 거래. 자, 요 거래에 대해서 이제 바로 749페이지 주택거래 신고죠. 단독 문제로 나오죠.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여기서는 역시 거래 신고의 그 절차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 절차의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749페이지. 첫 번째 이제 파란펜으로 신고지역 지정권자 밑줄 오시고요. 자, 보니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지정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 검정펜 밑줄자 절대 시도지사 아니라는 거, 시장문수구청장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지정하는 지역 여기는 지정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107조 2의 1항에 나오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는 뭐예요? 화살표 보니까 쭉 이렇게 되면은 거쳐서 뭐였냐?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에다 검정펜. 지정에다 위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를 써놓읍시다. 그리고 이 밑에는 해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여에다 밑줄 검정펜. 이거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지정인데 보니까 요런 지역이에요. 그죠? 주택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자, 1번에 보니까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그죠? 15% 이상입니다. 어우, 많이 올랐네요. 그죠? 15% 이상인 지역이에요. 자, 15% 밑줄 그으시고요. 검정펜. 그 다음에 2호에 직전 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입니다. 3%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3호에 직전 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많이 뛰었다는 거죠. 2배 검정펜. 4호에 직전 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 증가율이 20% 검정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가격이 뛰니까 그렇죠. 그래서 20% 이상이죠. 30% 아니에요. 20%.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기 좋겠네요. 5회 요청. 그렇죠. 관할 시장문수구청장이 요청하죠. 요청에다 검정펜. 요청한 분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밑에 2번 괄호 2번 신고 대상입니다. 자, 신고 대상에다 파란펜. 아파트야, 아파트 검정펜. 자, 됐고 그 다음 750페이지 신고 의무자 컴마 하시고 기간도 써놓읍시다. 신고 의무자 기간은 어떻게 되냐?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검정펜. 주택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죠. 소재지 관할 시장문수구청장, 시장문수구청장에 대해 검정펜. 그죠?
장소는 누가 지정해요? 국자. 신고는 누구한테요? 시장군수부총장한테. 자, 신고사항 8한편 매출자. 아우, 내용이 많네요. 그러니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6번하고 7번 있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에다 검증편. 요거는 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 심한 신고사항이지, 이하는 뭐예요? 이하.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고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 심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번에 신고 내용이 조사입니다. 조사에다 파란 펜. 여기서 볼 것은 말이죠. 동그라미 2번에 그죠? 15일 이내이죠. 그렇죠. 15일 꼰질러라. 누구한테? 세무서에. 그래서 세무서 나오게. 그래서 15일에다 검정펜. 탑법 의제 파란 펜. 그래서 이게 이제 법 80조의 2에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증명서 교부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장난칠 수 있겠죠. 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은 때에 검인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 신고한 때는 아니죠. 주어를 잘 읽어야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었고, 또 그 여기 바로 앞에 우리 공법의 첫 번째 국토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주택법이 주택거래 신고제.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정의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175페이지에 그렇게 맨 밑에 별표 무려 3개나 줘놨죠. 많이 뭐가 적어져 있고 밑줄도 그어져 있고 하실 것입니다. 오케이.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에 보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네요. 그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파란펜을 밑줄짝. 자, 설치기관 검정펜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요거 지자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심의사항. 그죠? 이렇게 4가지 이상이 있네요. 심의사항 검정펜. 그래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